인도,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느껴야 하는 나라, 혼돈에 가득 차 있고 신비롭고 요란하며 끝이 없지만 깊이 감각적인 곳. 그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수천 년 된 사원들, 신성한 솥대, 끝없이 밀려드는 인파가 뒤섞인 이 땅에서 여성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수수께끼다. 여신이자 동시에 포로, 접근할 수 없지만 거부할 수 없는 존재. 인구 과잉과 광기로 들끓는 이 나라의 구석구석마다 욕망과 통제, 권력과 불길이 뒤얽힌 이야기가 숨어 있다. 언뜻 보면 그녀들은 가려져 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은밀하게. 몸을 감싸는 사리는 속삭임 같고 강렬한 색채는 드러내기보다는 감춘다. 누군가 감히 그녀들의 시선을 마주한다면 그 눈빛은 속에서 불꽃을 일으킨다. 인도에서 유혹의 게임은 노골적이지 않다. 카레가 몇 시간이고 끓여져야 제 맛을 내는 것처럼 그 불씨는 천천히 익어간다. 낯선 이 앞을 지나며 여성이 베일을 조정하는 방식, 군중 속을 걸으며 접촉을 피하는 동시에 잊을 수 없는 향기를 남기는 걸음걸이에서 그 은밀한 향연을 느낄 수 있다. 대비는 극적이다. 기차가 몸이 맞닿을 만큼 만원이고 델리와 뭄바이의 거리에는 경적과 먼지가 뒤덮이는 동안에도 인도 여성은 모든 혼돈을 뛰어넘는 존엄함으로 걷는다. 소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발목에 달랑이는 사슬을 차고 또 어떤 이들은 마치 시 하나하나가 기도인 듯 눈을 정교하게 그렸다. 그리고 모두가 어떤 신도 완전히 풀어낼 수 없는 침묵의 힘을 지녔다. 현대 인도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숭배는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결혼식은 진정한 시각적 향연이다. 신부들은 반짝이는 붉은 의상을 입고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을 장식하는 보석을 달고 얼굴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화장을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말해지지 않는 사실이다. 많은 신부들이 미래의 남편을 모른 채 선택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름다움과 매력, 관능으로 넘쳐난다. 마치 몸뿐 아니라 영혼 전체를 바치는 보물, 떠다니는 신성함처럼 제공된다. 겉보기에 순종적인 듯 보이지만 이들 중 많은 여성은 고대의 지혜로 욕망의 게임을 지배한다. 언제 시선을 주고 언제 눈을 내리는지, 언제 말을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무엇보다도 언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유혹할지를 알고 있다. 통제의 춤에는 묘한 관능이 깃들어 있다.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모든 시선을 지배하는 그 방식에서 말이다. 하지만 화려한 의식이 벌어지는 사원과 조명이 있는 곳을 벗어나면 다른 인도가 있다. 더욱 원초적이고 직설적인 관능이 살아있는 곳. 겐지스 강이 감도는 성스러운 도시 바라나시에서는 욕망이 죽음과 뒤섞인다. 성적으로 무욕무투유하다고 여겨지는 미망인들이 백색 의복을 입고 기도에 몰두하는 모습이 흔하지만 그 향과 제후의 냄새가 짙은 골목에 오래 머무르면 그들 중 많은 이가 더 은밀하지만 결코 덜 강렬하지 않은 새로운 쾌락의 형태를 찾았음을 알게 된다. 라자스탄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상징적 납치 결혼이라는 금기를 넘보는 고대 관습이 아직도 행해진다. 남성이 구애의식의 일부로 여성을 납치하는 척하지만 이는 합의된 행위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결국 그 웃음소리가 모든 것을 드러낸다. 두려움과 흥분, 의무와 전통이 뒤섞인 긴장감 어린 놀이. 마침내 결혼하고 마을 전체가 욕망으로 점철된 추격으로 시작된 결합을 축하한다. 인도의 또 다른 고유한 측면은 여성 신들에 대한 숭배다. 이곳에서 여성성은 숭배당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된다. 예를 들어 칼리는 붉은 혀를 드러내고 가슴을 노출하며 해골 목걸이를 단 여신이다. 그녀의 이미지는 관능적이면서도 공포스럽다. 통제되지 않은 욕망, 파괴할 수도 있는 쾌락을 상징한다. 많은 농촌 사원에서 여성들은 힘과 다산 혹은 복수를 기원하며 그녀에게 다가간다. 이 성스러움과 에로티시즘 사이의 모호함이 인도 문화 전반을 관통한다. 어떤 여성은 처녀이면서 어머니이자 동시에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그녀를 파헤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만든다. 볼리우드 영화도 이 불꽃을 부채질한다.
친밀한 장면은 드물지만 모든 노래와 안무, 엉덩이를 흔드는 한 번의 허리 돌림마다 관객은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게 된다. 가장 유명한 여배우들은 현대의 여신처럼 숭배되며 팬들은 그들을 에로틱한 성인으로 우러른다. 흥미롭게도 많은 여배우가 보수적인 가정 출신으로 공공연히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다가도 스크린에서는 대담하고 관능적인 여성 역할을 연기한다. 인도는 완벽하게 이중 생활을 구사한다. 한편으로는 속삭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발하는 그 관능. 숨겨진 아름다움. 불꽃은 타오르지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깊은 인도, 즉 법칙이 더 엄격한 마을들에서도 여성들은 저항의 길을 찾아냈다. 라바니, 라바니, 나 무즈라, 무즈라. 같은 전통 춤을 통해 많은 이들이 몸짓을 저항의 방식으로 삼았다. 여성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몸이 남편으로 선택한 이들의 것만이 아님을, 그것이 자신들의 것임을, 그리고 신성함임을 상기하기 위해 춤을 추었다. 디지털 영역에서도 인도 여성들은 경계를 허물고 있다. 여전히 발각될까 두려워 가짜 프로필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점점 욕망과 예술,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탐색하고 있다. 비공개 계정, 폐쇄형 그룹, 데이팅 앱, 모든 것이 그들이 점차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무대가 된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감정과 모순, 욕망이 가장 농밀하게 응축된 곳이라는 사실을, 시장의 소음과 기도로 가득 찬 공기 사이에서 진짜 수수께끼는 사원이 아니라 머리에 과일과 꽃, 그리고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비밀을 잔뜩 얹고 조용히 걷는 여성들 속에 있다는 것을, 인도에서는 성스러움과 세속이 모순되지 않는다. 포옹하고 뒤섞이며 혼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넌사인도, 현대적인 택시도 없는 볼리우드 밖의 농촌 인도에서 구애의 의식과 인간관계는 거의 마법 같은 깊이를 획득한다. 세대에 걸쳐 억눌린 여성의 욕망은 서양식 폭발로 터지지 않는다. 고대 사원에 스며드는 향처럼 부드럽고 천천히 완전히 취하게 만든다.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마을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 하나인 곳에서는 결혼 전 메헤디 의식이 여전히 행해진다. 여성들의 손과 발의 결혼 전 헤나로 문양을 그리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가 모르는 사실은 그 섬세한 문양 속에 때로는 과거 연인의 이름, 숨겨진 욕망의 이름이 담긴다는 것이다. 누군가 그 이름을 알아채면 전통에 따라 신랑은 결혼식 밤 아내의 몸 윤곽을 따라 이름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알아채지 못한 채 묻힌 이름은 결혼의 기억 속에 그림자로 남는다. 황금빛 사막과 중세 요새가 있는 라자스탄에서는 또 다른 관능적 의식인 강가우르 강가왈 축제가 있다. 젊은 여성들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의 옷을 입고 전통 노래를 부르며 여신의 이미지를 머리에 이고 행진한다. 종교적 행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개적으로 여성의 욕망을 강력히 드러내는 의식이다. 노래들은 이중적 의미로 가득 차 사랑과 연인, 밤의 기다림을 노래한다. 그날만큼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시선 교환이 허용된다. 눈짓하고 미소 짓고 말하지 않아도 약속한다. 부드러운 가락 속에서 여성은 유혹의 고삐를 쥐고 자신도 선택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인도의 동부 부족 지역, 특히 산탈족과 곤드족 사이에서는 사랑의 규칙이 더욱 도발적이다. 이곳에서는 자유로운 사랑이 서구의 새로움이 아니다. 수세기 전부터 존재해왔다. 젊은 남녀가 팔짝이는 축제인 자니 시카르에서 몇 시간이고 춤추며 팜 와인을 마시고 하룻밤 상대를 고른다. 어떤 관계는 지속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이 보수적인 인도 내부의 또 다른 우주에서 여성은 목소리를 가질 뿐 아니라 권력과 욕망도 누린다. 이들 마을에서는 여성의 독신 생활권도 존중된다. 요가니, 조가니, 나 데바다시로 불리는 이들은 오랜 시간 오해받았지만 본래 신전에 봉헌되어 신의 상징적 배우자로 여겨졌다. 그들은 의식과 춤, 노래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전설이었으며 관능 예술과 시, 음악 철학을 배우는 교육을 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대가 만연했지만
전통의 뿌리에는 여성의 몸이 신성하고 동시에 욕망의 대상이라는 강력한 인식이 자리했다. 북부의 산악지대, 히마찰 프라데시나 우타라칸드의 몇몇 마을에서는 한 여성과 여러 형제가 결혼하는 폴리안드리 형태의 결혼이 여전히 이어진다. 상속 재산을 나누지 않기 위한 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되었지만 이 구조에서는 여성 중심의 가정이 형성된다. 동생들과 형제들이 한 여성을 둘러싸 욕망의 시선을 보내지만 그녀는 그 균형을 고대의 지혜로 다룬다. 컨벤셔널한 모든 규범을 흔드는 또 다른 관습은 비하르나 마디아 프라데시의 결혼 박람회다. 여성들이 문자 그대로 전시되어 선택받는다. 행렬 속 여성들은 최고의 의상을 입고 앉아 있고 남성들은 마치 신성한 조각상을 감상하듯 걸어가며 그들을 관찰한다. 현대적 시선으로 보면 모욕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여성들은 스스로 참가한다. 이 박람회가 그들에게도 선택권을 주기 때문이다. 단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며 자신의 의사를 전한다. 그 속에는 은밀한 신호와 미묘한 미소가 오간다. 인도에서 가장 강렬한 욕망조차 최소한의 몸짓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동안 대도시에서는 여성 해방혁명이 다른 양상을 띈다. 벵갈루루, 델리, 푸네 같은 도시에서 젊은 여성들은 원하는 것과 원당하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인도 여성들이 수세기 전부터 써온 에로틱 시를 읽는 페미니스트 독서 모임이 열리고 숨겨진 카페에서는 결혼 없는 성경험, 폴리아모리 관계를 이야기한다. 거리에서는 사리를 벗고 자연스러운 복장을 택하거나 다시 사리를 당당함의 상징으로 소화하는 이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몸을 의식과 쾌락, 권력으로 채우는 것이다. 틴더나 범블 같은 데이팅 앱에서도 인도 여성들의 행태는 독특하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대신 은유적인 한 문장이나 책, 풍경 사진으로 단서를 남긴다. 연결이 이루어지면 대화는 고대의 신비를 담은 듯 깊고 관능적으로 흐른다. 인도에서 디지털 농탕조차 고대 향신료처럼 은은히 퍼진다. 마치 천년의 욕망이 담긴 한 단어마다 무게가 실리는 듯하다. 그 와중에 모든 틀을 깨는 여성 인물들이 등장한다. 여신전사에서 영감을 받은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현명한 매춘부를 연기하는 여배우, 검열 없이 월경과 쾌락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플루언서. 어떤 이는 협박을 받지만 어떤 이는 우상화된다. 그들 모두가 인도인의 몸에 대한 상상력을 재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축제는 아니다. 인도 여성의 욕망은 여전히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깊은 상처다. 길거리 성희롱, 강제 결혼, 지참금 살인 등은 관능, 아름다움, 놀이와 공존한다. 인도는 순수한 모순의 나라다. 한 여성이 아침에 집에서 락슈미처럼 숭배받다가 몇 시간 뒤 남편에게 학대받을 수 있다. 시바를 기리며 춤추다가도 결코 보낼 수 없는 편지 속 비밀스러운 사랑을 숨긴다. 그럼에도 인도 여성의 욕망은 완고하다. 집요하게 이어지고 끈질기게 피어오른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시 한 편으로 춤으로 인스타그램 비공개 프로필 속 은밀한 사진으로 표현한다. 가득 찬 남성 시장을 홀로 걸어가며 입술을 열지 않고 예라고 말하듯 아니요라고 미소 지으며 드러낸다. 이렇게 지옥 같은 소음, 불가능한 교통, 향으로 가득 찬 사원, 땀과 먼지,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신들 한가운데서 인도 여성은 마치 비밀처럼 움직인다. 멈출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깊이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인도의 심장부에서는 규칙이 깨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사회 구조가 돌에 새겨진 듯 견고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묵묵하지만 거침없는 힘으로 틀을 깨는 존재들이 등장한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라고 강요하던 나라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기로 선택한 여성들이다. 그리고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많은 이들이 몸과 예술 사랑을 통해 그 힘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이 장은 바로 그 여성들에게 바친다. 욕망의 영웅들, 낙인을 권력으로 바꾼 이들에게. 먼저 오디샤주 출신의 무용가 마두무키타 마투미타를 소개한다. 그녀는 8살 때부터 오디시 무용가들의 동작을 흉내내며 자랐다. 오디시는 고전적이면서도 관능적인 춤으로 몸의 모든 곡선이 하나의 시가 된다.
몰래 고대 대바다시 들의 사원 벽화와 조각을 보며 언젠가 자신도 침묵이 아니라 예술로 찬미받을 날을 꿈꿨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그녀는 주도인 부바네스와르 비후바네스왈로 이주해 전문적으로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녀의 몸은 말로 대신한다. 엉덩이의 한 움직임마다, 손목의 한 회전마다 사랑과 욕망, 헌신과 여인의 분노를 이야기한다. 어떤 이는 그녀를 천박하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이는 불결하다고 매도했지만 그녀는 춤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춤은 관능적이면서도 강력했고 곧 공연장은 10,000원을 이룰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파리, 뉴욕, 두바이 등 국제 무대에서 초청받아 크리슈나의 연인 라다를 연기했는데 그녀의 욕망은 심마저 떨게 할 정도였다. 마두무키타는 인도 여성이 무대 위에서 단 하나의 존엄도 잃지 않고도 지배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욕망 역시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다음은 뭄바이의 작가 리티카다. 그녀는 여성형으로 쾌락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가족 전체의 체면을 잃을 수 있는 나라에서 성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 내 몸, 내 사원, my body, my temple 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해 죄책감도 수치심도 없이 자신의 성적 경험을 고백했다. 포르노가 아니라 시적이고 깊이 정직한 고백이었다. 첫 오르가즘, 평가받을까 두려움, 짝사랑, 고독한 쾌락까지 우아한 문체로 풀어내어 보수적인 이들조차 몰래 읽게 만들었다. 몇 주 만에 블로그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수천 명의 여성이 그녀에게 글을 보냈다. 모욕을 퍼붓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감사를 전했다. 리티카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명명할 단어를 찾지 못했던 젊은 세대의 표준이 되었다. 에로틱 글쓰기 워크숍을 열고 욕망을 탐구하려는 여성들을 위한 비공개 포럼을 운영했으며 결국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냈다. 그녀는 한 번도 육체적으로 벗지 않았지만 그 단어들로 여성의 몸을 더 이상 금기가 아닌 신성한 텍스트로 만들어냈다. 나라의 다른 한편 케랄라주에 사는 트랜스젠더 활동가 샤나야가 있다.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히즈라라 불리며 인정받기도 했지만 심각한 차별도 겪어왔다. 샤나야는 주변부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빛나고 싶었다. 그래서 모델이 되었다. 런웨이를 걸었고 패션 잡지 화보를 장식했다. 전통적 기준으로 완벽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마력 같았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나는 여신을 숭배하면서도 여신이라 느끼는 여성을 벌하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두 가지 모두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요. 샤나야는 다른 트랜스 여성들이 의료, 주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재단도 설립했다. 포괄적 패션쇼, 예술 행사, 성싱에 관한 세미나를 주최하며 자신의 몸을 깃발로 욕망을 혁명으로 만들었다. 오늘날 그녀는 현대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하나다. 그리고 모든 것은 왜 나도 욕망받을 수 없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메라를 빼놓을 수 없다. 20년간의 정략 결혼을 끝내고 남편 곁을 떠난 대학 교수다. 그녀의 이야기는 스캔들이 아닌 존엄을 말한다. 수년간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았다. 엔지니어 남편 2 자녀, 내 집 마련까지. 하지만 메이라는 살아있지 않다고 느꼈다. 남편은 결코 다정하게 그녀를 대하지 않았고 욕망의 눈빛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 대신 복종만 바쳤다. 어느 날 문학학회에서 다른 교수와 시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메라는 다시 느끼기를 시작했다. 욕망을 느끼고 다른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다. 결혼, 신분, 평판. 47에 혼자 다른 도시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유명 인사가 되지도 책을 쓰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유로워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같은 공동체의 수십 명 여성에게 내가 진정 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영감을 주었다. 욕망이야말로 삶을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불꽃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여성들이 있다. 인터뷰도 TV 출연도 없는 이들이 매일매일을 관능적 저항의 행위로 살아낸다. 첸나이의 꽃장수 안자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장에 가기 전 향수를 뿌린다. 누굴 유혹하려고가 아니다. 스스로에게 기분 좋고 싶어서다.
하이데라바드의 파티마는 오토바이를 배워 홀로 길을 달리며 물건을 팔아 생계 의존도를 끊었다. 베일은 단단히 묶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길 가는 이를 숨막히게 한다. 인도는 이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춤추고 쓰고 치유하고 이끄는 여성들, 욕망을 엔진으로 삼는 여성들. 누군가에게 욕망받는 것은 아름답지만 스스로 욕망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진리를 안다. 그리고 이 혁명은 헤드라인 없이 진행된다. 가득 찬 기차 통로, 극장 화장실, 비공개 SNS, 그리고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울 앞에 선 채 숨쉬는 어두운 방에서. 인도의 여성 욕망은 수세기 동안 억눌렸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노래와 신화, 사원 속에서 살아남았다. 이제는 소리 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여성들을 통해 다시 살아 숨쉰다. 그들이 디디는 한 걸음마다, 쓰는 한 단어마다, 내리는 한 선택마다 금기가 신성으로 바뀌고 있음을 입증한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인도의 진정한 광기일 것이다. 견딜 수 없는 소음과 극심한 가난, 끝없는 혼돈과 압도적 전통 속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강력하며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피어났으니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속한 여성이 스스로를 욕망하고 스스로를 사랑한다. 인도의 도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광경이다. 차량 혼잡, 끊임없는 경적, 카레와 습기가 뒤섞인 향기, 말없이 교차하는 시선, 그리고 자신이 지구에 더 가까이 있는 듯한 태양.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혼돈 너머에는 넌 불빛과 시멘트 미로 사이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 바로 여성들의 각성이다. 종교가 추구하는 각성도, 동기부여 연설이 얘기하는 각성도 아닌 감각적이고 친밀하며 동시에 지적이고 육체적인 각성이다. 욕망이 형태를 얻고 권력이 재정이 되며 지금 이 순간 인도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뭄바이, 벵갈루루, 델리, 콜카타 같은 도시는 이 침묵혁명의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 여성들은 일하고 공부하고 혼자 살며 원하는 이와 사랑하고 무엇보다 욕망할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단지 성만이 아니다. 자율성, 표현,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수세기 동안 숨기라고 가르쳤던 곳에서 이제 몇몇은 감히 드러내고 있다. 반드라의 바, 코라망가라의 예술 카페, 하우즈카츠의 문화클럽, 폰디체리의 요가 스튜디오, 어디에서나 쾌락, 자유, 몸에 대해 거리낌 없이 대화한다. 새로운 인도 여성상이 떠오르고 있다. 전통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사리를 입기도, 찢어진 청바지를 입기도 하며 힌디어로 말하거나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기도 한다. 락슈미를 향해 기도하고 같은 밤에 레게톤 리듬에 맞춰 춤추기도 한다. 카멜레온 같은 여성들이다. 하지만 타인이 원하던 모델에 적응해서가 아니라 무대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아이시타라는 인플루언서는 신전 폐허에서 관능적인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고전 바라타나티암, 비하라타나티암과 현대적 관능미를 혼합한 춤이 신성모독이라 비난받았지만 그녀는 도발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신성과 육체, 고대와 현대 사이의 화해를 꿈꾼 것뿐이었다. 팔로워들은 그녀를 숭배했고 이슈타는 의도치 않게 이 새로운 세대의 뮤즈가 되었다. 관능적이면서도 용감하고 영적이었다. 푸네나 하이데라바드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는 많은 여성이 이중 생활을 한다.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이지만 은밀히 시인, 밤의 화가, 비밀 연인의 삶을 산다. 근무 시간이 끝나면 와인 한 잔과 비밀스러운 데이트, 만남 앱, 집에선 말할 수 없는 경험에 대해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 이 새로운 공간에서의 연대감에는 관능적 색채가 있다. 보호 방법, 자기 보살핌, 탐색에 대한 조언을 나눈다. 이제 욕망도 교육받는 시대다. 체나이 던나 자이푸르에 대한 서점에는 20해 전까지만 해도 금기시되었을 작가들의 책이 진열되기 시작했다. 외딴 마을에서 레즈비언 관계를 그린 작품, 성인이 되어 몸을 발견한 여성, 쉰을 넘겨 사랑을 재발견한 이들의 이야기. 이제는 갈색 봉지에 감춰 읽을 필요가 없다. 지하철에서, 공원에서, 카페에서 읽히며 많은 여성이 처음으로 자신을 발견한다. 소셜미디어도 전장이 되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스트레치 마크와 브래지어를 벗은 가슴,
무보정 얼굴을 드러내며 이것이 내 몸이고 아름답다고 선언한다. 트위터에서는 낙태, 폴리아모리, 여성 자위, 동의에 대해 토론하고 틱톡에서는 전통 노래에 맞춘 관능적 안무가 향수와 도발을 동시에 자아내며 바이럴된다. 하지만 이 모든 진전 속에서도 인도는 여전히 인도다. 모순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존한다. 어떤 여성은 기업의 CEO이면서도 부모의 결정에 의해 강제 결혼을 당할 수 있다. 국제 업무 환경에서 짧은 스커트를 입다가 고향 마을로 돌아가면 살와르 카미즈, 살와르 카메스로 갈아입어야 할 수도 있다. 데이트 앱을 쓰면서도 이웃의 감시에 시달릴 수 있다. 변화는 진행 중이지만 완성까지는 멀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인도 여성이 가장 매혹적인 점은 규칙을 부수는 능력이 아니라 그 규칙 사이에서 춤추는 방식이다. 서구 모델을 복제하려 하지 않는다. 인도인으로서 존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은 인도 여성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지지한다. 글을 쓰고 듣고 포옹하고 몸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서로를 욕망하기도 한다. 때로는 서로에게, 때로는 은밀히. 하지만 언제나 두렵고 매혹적인 힘으로. 대학교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산스크리트 문학 속 에로티시즘을 강의한다. 독립영화제에서는 무슬림 마을의 여성 간 사랑 이야기나 힌두 사원에서 두 과부의 사랑을 다룬 단편이 상영된다. 고아의 은밀한 디스코텍에서는 관광용 클리셰가 아닌 잃어버린 지식을 회복하는 의미로 카마스트라 테마 파티가 열린다. 인도는 언제나 보수적이지만은 않았다. 영국 식민지 이전에는 에로티시즘이 예술과 종교, 일상생활의 일부였다. 케하주라오 사원의 노골적 조각들은 욕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숭배했던 문명을 증명한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을 미래로 이어가려 한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혁명의 단일 리더나 거대한 선언문이 없다는 것이다. 속삭임으로, 일상의 결정으로 작은 일탈들이 모여 나라를 바꾸고 있다.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자위하는 여성, 딸에게 쾌락을 이야기하는 어머니, 싫다고 말하고 들려지는 10대, 다시 사랑의 용기 내는 할머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혼란스러운 나라 인도에는 여신이 가장 많다. 어쩌면 그 모순 속에야말로 가장 큰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다. 수세기 억눌린 여성의 몸이 이제 걷고 노래하고 춤추고 외치고 즐기고 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숨지 않는다. 고대 시를 영감으로만 두지 않고 지금 자신의 시를 쓴다. 피부의 시선의 밤에 그 모든 것을 욕망이라는 멈출 수 없는 힘으로 해낸다. 결국 인도의 가장 아름다운 광기는 소음도 무질서도 아니라 바로 그녀들이다. 욕망하고 선택하고 꿈꾸는 여성들, 그리고 그들이 천천히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